일본 히로시마현. 평화로운 가을의 어느 날, 한 여고생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낯선 남자 한 명이 그녀의 방으로 들어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의문의 남자에게 그녀는 습격을 당하고 마는데요. 금방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사건은 해결되지 못한 채 미궁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흐르고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던 사건은 드디어 그 실마리를 드러냅니다. 오늘은 2004년 히로시마현에서 일어난 한 미제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04년 일본 히로시마. 일본 히로시마현에 위치한 하츠카이치시는 인구 약 11만 명의 도시로 일본 3대 절경으로 불리는 미야지마 섬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 키타구치 사토미. 당시 17세 고등학교 2학년으로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동생 이렇게 5 식구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사토미의 집은 왼쪽에 있는 1층 건물과 오른쪽에 있는 2층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2004년 가을이 물들어가는 10월에 사토미는 자신의 집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맙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4년 10월 5일로 돌아가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2004년 10월 5일 화요일, 일본 히로시마현 하츠카이치시. 이른 아침 늘 그렇듯 사토미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이날은 시험을 보는 날이라 사토미는 평소보다 약간 긴장한 듯한 모습입니다. 오후 12시 무렵. 시험 기간이라 오후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3시간 정도 일찍 끝나죠. 학교가 끝나고 사토미는 자전거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평일이라 그런지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후 1시. 사토미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할머니와 동생은 TV를 보고 있습니다. 사토미는 할머니와 동생에게 인사를 하고 혼자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니 피곤이 몰려와 나른해집니다. 한숨 자야겠다고 생각한 사토미는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가 음악을 들으며 잠을 청합니다. 오후 3시. 사토미의 할머니와 동생은 여전히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층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사토미였습니다. 두 사람은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하고 급히 사토미의 방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다 현관 앞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토미를 발견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모습에 너무 놀라 할머니는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사토미 옆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성이 한 명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와 동생을 본 남성은 잠깐 당황하는 듯 하더니 할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힙니다. 이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동생은 너무 놀라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집에서 약 30m 정도 떨어진 원예점으로 뛰어가 구조를 요청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언니가. 그러나 사토미 집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 의문의 남성은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할머니는 심하게 다친 상태였지만 달아난 범인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겨우겨우 힘을 내 현관문을 잠그고 손녀 사토미에게 다가갑니다. 할머니는 사토미를 계속 불렀지만 그녀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할머니는 겨우 몸을 움직여 1층 거실로 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바로 의식을 잃고 말죠.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사토미 집에 도착합니다. 사건 현장에는 소식을 듣고 몰려온 동네 주민들로 북적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현장을 봉쇄하고 먼저 사토미와 할머니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긴급 이송합니다. 중상을 입은 할머니는 다행히 치명상을 피해 목숨을 건졌지만 안타깝게도 17살의 사토미는 꽃다운 나이에 꿈도 펼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부검 결과 사토미의 몸에서 약 10곳의 상흔이 발견되었고 사인은 과다출혈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해 목격자를 수소문합니다. 경찰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하지만 사건 발생일이 평일이었던 데다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오후 3시경에 일어난 사건이라 목격자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토미의 방, 계단, 현관 등 현장을 조사한 경찰에 따르면 방에서 자고 있던 사토미는 갑자기 침입한 범인을 피해 계단으로 달려 내려가지만 현관 앞에서 범인에게 붙잡혀 공격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할머니와 여동생이 범인을 목격했고 사건 현장 곳곳에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 남아 있었으며 사토미의 방에서 26에서 27cm 정도 되는 선명한 운동화 자국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사토미 손톱 밑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 또한 검출됩니다. 여러 중요한 단서들이 현장에서 발견되자 경찰은 금방 범인을 검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생각과는 다르게 수사에는 큰 진전이 없었고 지문 조회로도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인 사토미의 할머니와 동생의 진술을 바탕으로 범인의 몽타주를 만들어 마을 주민들에게 배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범인의 몽타주입니다. 나이는 20세가량으로 키 165cm에 스포츠 머리로 염색을 했으며 눈이 매섭고 뺨에 여드름이 많았습니다. 또 근육질에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약 3개월 전 사건 현장 앞 도로 국도 433호선에서 신호를 무시한 차가 피해자 집 앞 주차장에 잠시 멈춰 서 있었을 때 몽타주와 비슷해 보이는 사람을 봤다는 한 주민의 제보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범인은 도망가는 사토미를 1층까지 쫓아내려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원한이 있는 면식범의 소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또래 남성들을 모두 조사합니다. 그 결과 신원을 알 수 없는 2명의 남성을 찾아내는데 사토미가 집, 학교, 학원 등 좁은 행동 반경을 가지고 있어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가족과 친구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그들은 이 남성들의 존재조차도 몰라 피해자 사토미와 이 남성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끝내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들 경찰 중 일부는 사토미의 주변인들이 몽타주 인물을 전혀 모른다는 점 등을 들어 불특정 다수를 노린 묻지마 범죄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인의 몽타주, 사건 현장에 남겨진 지문, DNA, 신발 자국 등 중요 단서들이 여럿 발견되지만 경찰은 유력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합니다. 쉽게 해결될 거라 믿었던 사건은 이렇게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수사가 더 이상 진척이 없자 유족들은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의 모임이라는 단체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사토미의 아버지는 2005년 블로그를 만들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제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무려 4,000개가 훌쩍 넘는 포스팅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은 허무하게 흐르고 2007년 2월 28일 사토미의 부모는 딸 사토미의 대학 진학을 위해 모아두었던 300만엔, 한화 약 3,100만원 상당의 돈을 현상금으로 내놓으며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호소하고 해당 전단을 만들어 인구 밀집 지역에 배포하고 전국 경찰서로 보내 도움을 요청하는 등 범인을 잡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갑니다. 사건 발생 11년 후 히로시마현 경찰은 미국 FBI 행동분석부서 BAU를 초청해 수사를 재개합니다. 미국 FBI 행동분석부서 BAU는 범죄자 유형을 분석하고 그들의 행동과 심리,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평가하며 수사 방향을 제시하는 등 수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들의 심도 있는 재수사를 통해 해당 사건은 사전에 미리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제작되었던 몽타주에 있는 범인의 모습을 11년 후의 모습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이때 이들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 인상은 바뀔 수 있어도 눈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훗날 몽타주 속 모습과 실제 범인의 눈 모양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해
이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이 증명됩니다. 경찰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지만 여전히 사건 해결의 결정적 실마리를 찾지 못합니다. 2018년 경찰은 지난 14년간 연인원 30만 명이 넘는 조사원을 투입해 해당 사건을 파헤칩니다. 4만 명이 넘는 사람을 조사하고 4,500건이 넘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의외의 곳에서 해결됩니다. 2018년 4월 3일 야마구치현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는 자신을 우베시에 있는 모 건설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라고 밝히며 직장 상사가 자신의 엉덩이를 걷어찼다며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가해자의 이름 카시마 마나부, 나이 35세. 그는 10년 넘게 해당 건설회사에 재직 중이며 현장 감독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불성실했다며 그 태도에 화가 나 엉덩이를 걷어찼다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합니다. 그는 경찰에 폭력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데 여기서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마나부는 조서를 쓰던 경찰관이 지문 채취를 요청하자 지나칠 정도의 불안감과 초조함을 보입니다. 직장 동료와 갈등을 빚다 일어난 시비일 뿐인데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저렇게 불안해하다니 굉장히 수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은 마나부의 지문을 채취한 뒤 이를 히로시마현 경찰청 본부로 보냅니다. 경찰청 지문 자동 식별 시스템을 통해 지문을 조회한 결과 14년 전에 일어난 사토미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지문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DNA 대조 결과 사토미의 손톱 밑에서 나온 DNA와 마나부의 DNA가 서로 일치했습니다. 드디어 14년 전 일어난 장기 미제 사건의 용의자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2018년 4월 13일 경찰은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카시마 마나부를 긴급 체포합니다. 그가 일하고 있는 건설회사 사장은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온순하고 성실한 직원이었어요. 10년 넘게 지각이나 결근 한번 하지 않았죠. 성실한 태도가 마음에 들어 현장 감독을 맡겼는데 라며 그가 끔찍한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카시마 마나부는 체포 당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 결국 자신의 혐의를 인정합니다. 마나부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시 그는 21살이었으며 자전거를 타고 히로시마에 놀러 갔다가 길에서 지나는 사토미를 보고 그녀의 집까지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강제로 사토미에게 몹쓸 짓을 하려고 하자 사토미가 강하게 저항하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나부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사토미를 만난 적이 있었는지 왜 대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등의 사건 전말에 대해 자세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마나부의 부모는 자기 아들이 이런 끔찍한 사건의 범인이라고 감히 상상할 수 없었으며 14년 전 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아무 내색 없이 평범하게 회사에 잘 다녔다고 했습니다. 2020년 3월 18일 히로시마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카시마 마나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장기간 누적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사전에 계획된 범죄가 아닌 일시적 충동으로 일어난 우발적 사건이라며 법원의 선처를 호소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한 명이 사망하고 유가족이 상처를 입는 등 그 죄질이 중대하다. 또 장기간 법망을 피해 자신의 범행을 숨겨왔으며 그로 인해 유족들이 더 큰 고통을 겪었다며 유죄를 판결해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유족들은 이제야 사토미의 한을 풀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토미의 아버지가 범인이 검거될 때까지 14년간 사건과 관련해 꾸준히 운영해왔던 블로그에는 아버지의 오랜 집념이 범인을 잡았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블로그에 방문해 그를 위로했습니다. 2022년 첫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022년 새해에는 더 좋은 내용, 알찬 구성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